고요한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과는 다른 삶, 내가 한때 간절히 기도하고 꿈꿔왔던 바로 그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오랫동안 소망했던 삶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 경이로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는 외부 세계의 어떤 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복잡하고도 섬세한 마음의 풍경 속에서 시작된 아주 조용하고도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찾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여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 그 보이지 않는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는지에 대하여 그녀가 꿈꾸던 삶을 건설하기로 결심한 순간은 어떤 환경의 변화나 외부적인 진전의 신호가 나타나기 전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조용하고 심오한 의도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식 깊은 곳에 심어진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주어진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능한 미래를 향해 손을 뻗기로 한 결단이었죠. 이것이 바로 의도의 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는 덧없는 소망이나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변화의 톱니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의식적이고 명확한 정신적 행위입니다. 의도란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마음과 가슴,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특정 결과에 정확히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앉아 자신이 갈망하는 삶을 마음껏 상상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뇌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의 뇌가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와 실제 경험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녀가 꿈의 삶을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그곳의 감정, 냄새, 소리까지 생생하게 시각화했을 때 그녀는 뇌 속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길들은 그녀 미래 현실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매일의 시각화 훈련은 마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야. 이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현실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과정의 아름다움은 외부의 인정이나 검증이 필요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외부 세계가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충만함과 평화 속에서 눈을 뜨는 자신을 처음 상상했을 때 그녀의 뇌속 뉴런들은 재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이 새로운 현실이 이미 사실인 것처럼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 가소성, 즉 새로운 경험과 믿음에 반응하여 뇌 스스로가 재구성되는 능력의 본질입니다. 시각화는 이 놀라운 힘을 활용하여 그녀가 낡고 제한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서사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확하고 집중된 시각화 없이는 의도는 의심과 산만함에 의해 희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을 진정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녀는 피상적인 욕망을 넘어선 실천을 발전시켰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이 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고 상세하게 그려내자 그녀의 감정이 그 비전을 따라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쁨, 자신감, 자유가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 감정적 경험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사실보다 감정에 가장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진정한 감정과 결합될 때 잠재의식에 보내는 신호는 증폭되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집니다. 그녀의 시각화 시간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단절하고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미래의 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신성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미래의 자아는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정확하고 생생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녀는 살고 싶은 집, 사랑하는 일, 영혼을 살찌우는 관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 즉 회복 탄력성, 연민, 절제, 그리고 우아함을 스스로가 갖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각화는 결코 최종 결과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체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음이 상상하고 가슴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몸이 결국 성취하게 된다. 여기에는 심오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마음속에서 연습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뇌와 신경계를 훈련시켜 그 현실을 익숙하고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우리 행동의 95%를 지배하는 잠재의식은 그 프로그래밍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올가매던 오래된 습관과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 대신 그녀의 비전과 일치하는 새로운 충동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표를 지지하는 선택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내적 정렬은 때로 외부 상황이 저항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심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녀는 자신의 내면 성소, 즉 꿈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정신적 예행 연습은 감정적 영양분처럼 작용하여 그녀의 믿음과 헌신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삶이 먼 판타지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임을 상기시켜 주었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각화는 마법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재배선하고 몸을 새로운 존재 상태에서 작동하도록 재훈련시키는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기초입니다. 그녀가 품었던 모든 생각, 마음에 담았던 모든 이미지, 그리고 가꾸었던 모든 감정은 한때 기도했던 삶을 건설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수행된 이 보이지 않는 작업은 보이는 변화가 외부 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자체도 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한계나 한때 자신을 규정했던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현실은 자신이 세심하게 가꾼 내면의 풍경을 반영하며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시각화하는 행위는 평범함을 초월하는 의지의 행위이자 창조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향해 자신의 힘을 되찾고 운명의 공동 창조자가 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기도했던 삶을 건설하기 위해 그녀는 감히 마주하는 이가 거의 없는 무언가와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존재를 조용히 지배해온 오래된 패턴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습관이나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감정적, 정신적 회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그것들은 그녀를 익숙한 불편함, 제한적인 믿음,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낡은 이야기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녀는 먼저 변화란 단순히 삶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것에 보이지 않는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패턴들은 무대 뒤에서 작동하는 무의식적인 각본과 같아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의 행동, 결정, 감정적 반응을 조종합니다. 특히 두려움,
고통, 거절 또는 실패와 같은 강한 감정이 실린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형성되죠. 삶이 그녀에게 도전해 올 때마다 이 패턴들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그녀를 낡은 사고방식과 존재 방식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것으로 회귀하려는 이 순환적 특성은 뇌의 생존 방식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적이기도 합니다. 이 패턴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자각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마음의 관찰자가 되어 자동적인 반응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들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이 자각이 순환을 끊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패턴들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자신의 최고선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조건화된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해방감을 주었고 습관적인 감정 반응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현재 현실에서 그 유효성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과정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자기 정직과 용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했던 믿음들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패턴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연약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알려진 것의 안전함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위험 사이에 이 긴장감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태어납니다. 뇌는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편안함은 종종 작게 머무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뇌를 재배선하기 위해 그녀는 오래된 패턴과 모순되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심, 미루는 습관, 또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와 같은 낡은 방식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멈추고 숨을 쉬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중단의 순간들은 오래된 패턴의 힘을 약화시켰고 새로운 신경 경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권한 부여, 사랑, 감사의 감정을 기름으로써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전환은 뇌가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삶과 일치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낄 때 그녀의 신경계는 새로운 경험을 예외가 아닌 표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한 그녀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와 같은 낡은 믿음들은 자기 충족적 외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 각본을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공허한 말이 아닌 체화해야 할 진실로 확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힘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가능성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시각화했습니다. 이 과정은 깊이 개인적이고 종종 외로웠습니다. 오래된 패턴들은 익숙한 동반자였고 그들과 헤어지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녀는 그 패턴들 너머에서 기다리는 자유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감히 탐험해 본 적 없는 광대한 잠재력의 풍경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완벽을 추구하거나 결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진전과 끈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패턴이 다시 나타날 때 그녀는 판단 대신 연민으로 자신을 대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자신의 인식을 심화시키고 변화에 대한 헌신을 강화할 기회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온화한 끈기는 성장이 축하되고
좌절이 실패가 아닌 일시적인 우회로로 여겨지는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선택이 가능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녀는 그 공간을 확장하는 훈련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응답할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은 그녀를 자기 삶의 운전석에 앉혔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승객이 아니라 운명의 적극적인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면서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와 주의력을 되찾았습니다. 오래된 패턴들은 의심, 두려움 또는 안주의 순환 속으로 그녀를 끌어당기며 에너지를 고갈시켰습니다. 이 패턴들을 해제함으로써 그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한때 기도했던 삶을 건설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이 에너지 전환은 몸의 모든 세포에서 느껴졌고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도전의 회복 탄력성으로 맞서며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포용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신성한 행위임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안주보다 자유를, 정체보다 성장을, 한계보다 가능성을 선택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훈련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 경험을 재구성한 깊고 체화된 변혁이었습니다. 한때 기도했던 삶을 건설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끈기 있는 의도적 노력과 꾸준함에 대한 확고한 헌신, 그리고 감정적 정렬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영감만으로는 욕망에 불을 붙일 수 있지만 오직 매일의 헌신을 통해서만 그 욕망을 현실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습니다. 그녀의 뇌를 재배선하고 세상에 대한 경험을 재구성한 것은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의 꾸준한 리듬이었습니다. 이 꾸준함은 완벽함이나 영웅적인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어떻든 매일 나타나서 내면에 품은 비전을 키우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녀가 품었던 모든 생각, 가꾸었던 모든 감정, 그리고 내렸던 모든 선택은 그녀의 변화를 지지할 신경 구조에 기여했습니다. 꾸준함이 없으면 뇌는 오래되고 익숙한 경로로 되돌아갑니다. 꾸준함이 있으면 새로운 경로가 힘을 얻어 그녀의 현실을 이끄는 지배적인 회로가 됩니다. 하지만 꾸준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변화를 진정으로 가속화한 것은 그녀의 감정적 경험의 질, 즉 그녀가 원하는 존재 상태와의 감정적 정렬이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내면 감정 세계가 그녀가 창조하고 있는 외부 현실과 일치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꿈의 삶을 시각화할 때 그녀는 단지 세부 사항을 상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에 도착한 느낌에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켰습니다. 기쁨, 감사, 평화, 자신감의 감정이 그녀의 일상적인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 감정적 정렬은 자석처럼 작용하여 그러한 감정과 공명하는 경험과 기회를 끌어당겼습니다. 뇌와 몸은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생각과 감정이 의도와 일치할 때 몸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화학 물질을 방출하여 그녀의 존재 상태를 강화했습니다. 이 생물학적 피드백 루프는 외부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꾸준함을 유지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서 번성하도록 조건화되었고 그 삶을 체화하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른 감정적 꾸준함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의심, 두려움 또는 좌절의 순간 이후에 신속하게 정렬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즉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길렀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마음 챙김, 명상, 자기 연민을 통해 강화되는 근육과 같았습니다. 감정적 정렬은 장애물에 대한 그녀의 인식도 바꾸었습니다. 도전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원하는 상태와의 연결을 심화시킬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불안이나 저항으로 반응하는 대신 호기심과 평온함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의 변화는 창의적인 해결책과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명상, 일기 쓰기, 몸 움직이기, 또는 단순히 잠시 멈춰 심호흡하기와 같은 매일의 의식은 꾸준함과 감정적 정렬이 번성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예측 가능하고 영향가 있는 패턴으로 몸의 신경계를 참여시키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녀는 이 신성한 그릇 안에서 새로운 삶의 씨앗에 영양을 공급하여 꾸준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했습니다. 꾸준함은 또한 자기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동기가 약해지거나 의심이 스며들 때조차도 매일 자신을 위해 나타남으로써 그녀는 자신이 꿈꾸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이 신뢰는 그녀의 변화가 놓인 기반이 되었고 위험을 감수하고 안락한 지대 밖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꾸준함과 감정적 정렬은 인내와 얽혀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변화는 선형적이지 않으며 보이는 결과는 내면의 작업보다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실천과 감정적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과정에 대한 깊은 믿음을 키웠습니다. 이 인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자신이 내면에서 꾸준히 가꾸는 것이 발현을 향해 자라고 있다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신뢰였습니다. 이 여정의 핵심에는 그녀가 기도했던 삶이 단지 외부적인 성취나 소유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 자연스럽게 방사되는 내면의 존재 상태를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실천의 꾸준함과 감정적 정렬은 다른 모든 변화가 세워진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기도했던 삶을 건설하는 여정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도전하고 변화시킨 한 가지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성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는 위협적이면서도 가능성으로 가득 찬 광활하고 해도 없는 바다처럼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갈망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그녀는 이 미지의 세계를 용기와 신뢰로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녀의 변화에서 가장 심오한 단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지는 삶의 흐름에 자신을 여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확실성과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원했던 삶은 익숙함의 경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탐험, 새로운 것,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장이 항상 안락한 지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포용한다는 것은 저항 없이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저항은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잠재력을 제한할 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불편함 속으로 기대어 들어가 긴장을 느끼도록 자신을 허용함으로써 그녀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공간을 열었습니다. 이 항복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적 지성과 자신의 내면, 안내를 신뢰하기로 한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외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치든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신뢰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 길러졌습니다. 보장 없이 미지의 세계에 직면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했습니다.
길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신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현재의 내린 결정을 통해 순간순간 펼쳐집니다. 이 신뢰는 또한 그녀의 욕망이 어떻게, 언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엄격한 기대를 버리고 펼쳐지는 현실의 시기와 본질에 항복해야 했습니다. 통제권을 놓으면서 그녀는 심오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표나 특정 결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공동 창조자가 되어 자신의 의도가 방향을 설정하지만 세부 사항은 유기적으로 진화하도록 허용하는 창조의 춤에서 우주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명상, 마음챙김, 그리고 성찰적 실천을 통해 이 신뢰를 길렀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시끄러운 마음을 조용히 하고 평온한 현재에 머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종종 의심과 불안에 의해 묻히는 미묘한 안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을 통한 여정은 또한 인내와 자신에 대한 연민을 발전시키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진전이 항상 보이거나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의심, 좌절, 혼란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대신 친절과 이해로 자신을 대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는 이 과정은 두려움과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그녀의 결정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멈추고 성찰하고 그런 다음 더 큰 인식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신호,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라 용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길 위의 동반자로 보았습니다. 통제권을 내려놓고 과정을 신뢰하자 삶이 그에 상응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목적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녀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성과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렬의 순간들은 그녀의 신뢰를 강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불확실성을 계속 포용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고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심오한 자기 권한 부여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과 우아함으로 미스터리 속으로 담대하게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자기 삶의 창조자 역할로 완전히 들어설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수용은 그녀가 한때 기도했던 삶이 마침내 태어날 수 있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길을 걷고 한때 기도했던 삶을 창조하면서 그녀는 성장을 축하하는 것이 단순히 즐거운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진화를 지속시키는 필수적인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존중하지 않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함정에 빠져 진전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녀는 축하가 성공의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풍요를 위해 뇌를 재배선하는 강력한 의식임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승리라도 그것은 그녀의 길을 밝히는 등대였고 결의를 강화하고 영혼의 영향을 공급했습니다. 축하는 외부적 인정의 순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내면의 실천이었습니다. 이 인정의 행위는 자부심, 기쁨, 성취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활성화시켰고 이는 다시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비옥한 내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축하와 함께 그녀는 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심오한 인식으로서 깊은 감사를 길렀습니다. 감사는 그녀의 초점을 결핍에서 풍요로, 부족한 것에서 현재 존재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여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었습니다. 이 감사는 겸손과
자신의 성장이 수많은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 즉 스승, 도전, 통찰의 순간, 그리고 삶 자체의 구조에 의해 지지되었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미묘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그녀의 뇌를 재배선했습니다. 신경과학은 감사가 즐거움, 공감, 연결과 관련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 활성화를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느꼈습니다. 가슴이 열리고 호흡이 깊어지며 온 존재가 삶의 흐름과 정렬된 상태로 이완되었습니다. 감사는 그녀의 의식과 고요한 순간에 짜여진 일상적인 실천이 되어 현재의 그녀를 뿌리내리게 하고 더 큰 존재의 그물망에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성장을 축하하고 감사를 기르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깊이 얽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전을 축하할 때 감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기를 때 축하가 뒤따랐습니다. 이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의식적 및 잠재의식적 수준 모두에서 변화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미래 목표의 끝없는 추구를 넘어 여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마음가짐은 또한 좌절과 도전에 대한 그녀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려움을 실패나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할 이유로 보는 대신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장애물을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공뿐만 아니라 역경에 우아하게 맞서는 데 필요한 용기도 축하했습니다. 이 축하와 감사를 통해 그녀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키웠습니다. 더 이상 행복을 성취나 소유물에 묶지 않고 되어가는 과정의 전개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환은 그녀를 비교의 폭정과 인정에 대한 끝없는 추격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깊은 암에 뿌리 내린 자기 자신의 기쁨과 성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장을 축하하고 감사를 기름으로써 그녀는 자신 안에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변화가 양육되고 지속되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성소는 그녀가 한때 기도했던 삶, 즉 성취뿐만 아니라 경험, 연결,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풍부한 테피스트리로 정의되는 삶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녀는 진정한 성취, 즉 내면에서부터 발산되어 존재의 모든 측면을 만지는 종류의 성취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한때 기도했던 삶은 먼 꿈이 아니라 비전, 믿음, 꾸준함, 용기, 그리고 감사의 조화에서 태어난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한계를 초월하고 낡은 이야기를 다시 쓰고 신뢰와 개방성으로 미지의 세계로 담대하게 들어설 수 있는 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변화가 선택된 소수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타나고 성장의 불편함을 포용하며 자신의 최고 잠재력과 깊이 정렬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녀가 건설한 이 삶은 그녀 내면 진화의 반영이며 그녀가 체화하기로 선택한 믿음과 그녀가 가꾼 감정의 거울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 마음과 정신 사이의 정렬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그리고 항복과 행동 사이의 신성한 춤에 의해 형성된 삶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자신의 길을 존중하고 당신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신뢰하며 인내와 은혜로 펼쳐지는 과정을 포용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도 한때 기도했던 삶, 즉 의미, 목적, 그리고 심오한 성취로 가득 찬 삶을 건설할 수 있는